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이터널스에 셀레스얼이 등장하면서 MCU의 기원이 드러난 이후로 토르포와 베놈, 이번 에거사 드라마까지 점점 우주적 존재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엑스맨 유니버스까지 통합되면서 완전체가 된 만큼 아마도 이번 영상이 당분간 최종 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진정한 존재들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A 관리자가 되면서 진정한 신적 존재로 올라선 로키입니다. 모든 멀티버스의 운명이 로키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로키와 TVA 권한이 앞으로 소개할 우주적 존재까지 처리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비와 데드풀이 TVA 요원들을 따돌리거나 카산드라 명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보이드에 존재하는 알리오스 역시 눈을 피해 숨어있거나 매혹 공격에 잠시 무력화되기도 하는 등 과연 알리오스가 어디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멀티버스를 통제하는 TVA 위상이 추락함에 따라 단순히 관리자의 입장에 있는 로키 역시 우주적 존재까지는 건드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다비전부터 지긋지긋하게 나돌던 메피스토 떡밥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메피스토가 언급된 시점은 에거사 드라마 3회인데요. 아직 명확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능력치는 불명이지만 지옥을 지배하는 불멸자로서 갤럭투스에 견줄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쉬얼크에 등장했던 괴물이 지옥으로 보이는 차원에서 넘어왔다는 점이나 고스트 라이더의 사촌 도니 블레이스가 등장했다는 점 등으로 보아 향후 메피스토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큰 편으로 보입니다. 베놈 3편에 등장한 신비오트 창조주 널입니다. 무려 빅뱅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존재이자 셀레스티얼을 신비오트로 덮어버릴 수 있으며 시공간을 초월한 우주 전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직 널에게 복종하는 올블랙 네크로소드는 블랙홀을 흡수하고 갤럭투스까지 타락시키는가 하면 원작에서는 리빙 추리비너를 죽인 킹 타노스조차 죽이지 못한다고 언급되면서 널의 평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등장한 셀레스티얼 시체와 토르포에 등장한 네크로소드로 인해 향후 MCU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큰 편인데요. 올블랙 네크로소드와 결합된 널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영화에서 그의 모습은 크게 묘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음 존재 밑으로 순위를 정했습니다.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우주적 존재 도르마무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1편에 등장한 도르마무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크 디멘션의 지배자이자 행성을 삼키며 체급을 키우는가 하면 더 나아가 멀티버스까지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 영상에서와는 달리 다소 평가가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다크 디멘션이라는 차원 내에서는 압도적인 권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현실 세계와 다른 물리 법칙을 지니고 있는 탓에 인피니티 스톤의 권능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는 특성상 다음에 등장할 존재들과의 힘 대결에서는 다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원작에서는 갤럭투스에게 먹히는 굴욕을 겪기도 했지만 무려 이터니티에게 대항하여 그를 압도하기도 했던 만큼 스트레인지 3편에서 인커전에 대항하는 도르마무의 능력이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따라 순위가 바뀔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배고픈 행성 포식자 갤럭투스입니다. 향후 등장할 MCU 판타스틱 4에서 등장이 확정되었으며 행성 자체를 주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판타스틱 4에 등장한 갤럭투스는 그야말로 대재앙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원작에서는 실버 서퍼를 구하기 위해 메피스와 전투를 벌일 당시에도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상대할 수 있을 정도였으며 도르마무가 메피스토와 손을 잡고 그를 자신의 수하에 두려 했지만 되려 도르마무를 흡수해 버리기도 하는 등 통상적으로 셀레스티얼 선호 개체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다만 실사 영화에서는 자신의 전령에 불과했던 실버 서퍼의 자폭에 의해 사라져 버리는 등 너무나 허무하기 짝이 없는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는데요. 원래 실버 서퍼의 능력은 갤럭투스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개봉될 판타스틱 4에서 아리셴에 견줄 정도로 묘사된다고 공개된 만큼 과연 이미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멀티버스를 지켜보는 와처의 우와2입니다. 얼마나 말투가 우아하면 이름이 우와2일까요? 멀티버스를 넘나드는 존재이자 초월의 경지까지 오른 자만이 그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으며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6개의 스톤을 가진 자와 대항하는가 하면 은하가 파괴되는 공격에도 살아남을 정도로 엄청난 전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다른 평행세계에 살 수 있도록 인생을 바꿔주는 능력도 지니고 있는데요. 다만 멀티버스를 위협하는 자를 혼자만의 힘으로 막지 못한 나머지 다음 인물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우와2가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막강한 능력의 닥터 스트레인지 슈프림입니다. 비샨티의 주문을 통해 인피니티 울트론의 공격으로부터 멤버들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은하가 파괴되는 공격을 간단한 먹방으로 무력화시켜버리는 사기적인 능력의 소유자인데요. 시즌2에서는 온갖 평행세계의 강자들을 포켓 디멘션에 가두어 제물로 바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6개의 스톤과 온갖 사기적인 무기로 무장한 패기와 카오리 2명과 호각으로 싸우는 등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에피소드 한정으로 패기 카터는 인피니티 울트론과 대적할 만한 힘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다만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악마와 함께 목숨을 끊으면서 너무나 아쉬운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순위를 차지한 인피니티 울트론입니다. 무려 우와2가 최초로 개입했던 사건으로서 인피니티 울트론의 공식 설정은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인데요. 가볍게 휘두른 공격에 행성이 파괴되는가 하면 은하를 파괴했던 공격은 겨우 5개의 스톤으로 사용 가능할 정도였으며 심지어 주먹 한 번에 멀티버스 하나를 작은 덩어리로 만드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정말 이게 공식 설정인지 의심이 갈 만큼 사기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셀레스티얼이 태어나기 위해 행성 하나를 오랜 기간 동안 양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걸 감안한다면 셀레스티얼의 그 카운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만 엄청난 권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히어로들에게 저지당하거나 신체가 로봇이기 때문에 약점이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순위가 조정되었습니다. 은하를 창조 가능한 셀레스티얼의 수장 아리셈입니다. 널이 베었던 셀레스티얼의 경우 다소 급이 낮은 개체로서 수장인 아리셈과는 큰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빅뱅 이후 첫 번째 태양을 만든 존재이자 은하를 창조하는 것은 곧 하나의 멀티버스를 건설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리셈이야말로 MCU의 진정한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자립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불멸자이며 우주의 에너지를 조작해 순간이동 및 포털을 생성하는가 하면 자체적인 중력 생성, 은하를 비롯해 생명까지 창조 가능한 모든 우주적 존재를 통틀어 손꼽히는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셀레스티얼의 간부급 개체인 엑시타르가 와처의 우두머리인 더1을 압도하기까지 했는데요. 와처 중에서도 평균인 우와2가 인피니티 울트론과 대적할 정도인 걸 감안한다면 아리셈의 경우 훨씬 더 초월적인 권능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가 우주에 미치는 영향이나 해킹에 제압당한 울트론의 패배로 비추어 보았을 때 이전 영상보다 훨씬 순위가 조정되었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데스입니다. 과거 에거사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헥스가 사라지면서 죽었어야 했을 빌리가 다른 이의 육신에 깃든 것을 보고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긴 나머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일 때는 살짝 노는 언니 느낌이 나긴 했지만 무려 인피니티 스톤의 창조주인 코스믹 컴퍼스의 일원이자 죽음을 관장하고 있는 우주적 존재이자 섭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으며 원작에서는 데스의 힘이 커지자 리빙조차 무시하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생명을 컨트롤하는 것까지 가능하지만 섭리를 거스르는 행동은 일체 금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빌리를 죽이지 않았지만 다른 이의 목숨과 바꾸는 흥정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한 편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소 현실적인 개념의 아리셈이나 인피니티 울트론과는 달리 추상적인 개념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높은 순위로 평가했습니다. 원작에서는 데드풀과 연인이었던 만큼 곧 흥미로운 스토리를 볼 수 있겠죠. 토르4에서 최초로 등장한 이터니티입니다. 데스와 함께 인피니티 스톤을 만든 코스믹 컴퍼스이자 현재까지 가장 고차원적인 우주적 존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약간 노는 언니 느낌이었던 데스와는 달리 마치 거대한 불상 같은 신성한 느낌이 드는 편이며 우주 그 자체로서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경이로운 존재인데요. 현재 드라마에서 모습을 드러낸 데스 이후로 향후 이터니티의 동생인 인피니티와 그의 아들 엔트로피까지 모습을 드러낼지가 관건입니다. 거의 전능에 가까운 우주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이터니티보다 강력한 존재들은 오직 다음에 등장할 존재들 뿐입니다. 엑스맨 유니버스와 통합되면서 등장 가능성이 커진 피닉스입니다.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존재로서 피닉스가 사라지면 우주의 모든 생명이 사라지는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이며 생명과 죽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존재가 없을 정도입니다. 쓸모없는 차원과 우주를 소멸시키는 것을 주로 행하고 있으며 생물의 진화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금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진의 몸속에 있는 형태였지만 다크 피닉스 엔딩에서 무려 피닉스 그 자체가 되어 사라지게 되면서 진정한 본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만 영화에서는 진의 서사 위주로 흘러가는 편이기 때문에 아포칼립스를 처치할 때처럼 잠시 형상으로 등장하는 것 외에 피닉스 그 자체가 등장할 일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이하게 완다의 혼돈 마법에 취약한 편으로서 만일 완다가 다시 부활한다면 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믹 컴퍼스가 섬기고 있는 리빙 트리뷰널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1편에서 모르도의 무기에 힘을 실어준 존재로 처음 언급되었으며 이후 스트레인지 2편에서 차원을 이동할 때 그 거대한 얼굴이 잠깐 비춰지기도 했는데요. 원 오브 올의 유일한 대변인일 정도로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존재를 통틀어 최상위 개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멀티버스의 안정을 위해 주요 사건을 심판하는 존재이자 우주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이터니티와 생명을 창조하는 셀레스티얼 정도는 가뿐히 뛰어넘을 정도로 격이 다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빙의 세 머리는 각각 형평성, 필요성, 복수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원작에서는 아담 오럭이 2대 리빙 트리뷰널이 된 적이 있는 만큼 향후 아담 오럭의 스토리 진행에 따라 마블 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케빈 파이기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밖으로 뛰쳐나온 쉬얼크는 케빈 파이기의 인공지능과 마주하게 되면서 자신의 드라마 결말을 바꿔버리는 엄청난 짓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드라마의 대본을 바꾸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금기를 어기지 않기 위해 자제하는 편이지만 가끔 특정 히어로들의 부탁을 들어주기도 하는 등 우주적 존재마저 압살해버리는 막강한 권능을 과시했습니다. 비록 인공지능 형태이긴 했지만 이후 진짜 파야기가 등장할 날도 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마블 우주적 존재였습니다. 어느 정도 그들이 가진 권능과 업적의 차이로 구분지었을 뿐 모든 것들은 작가의 마음에 달려있겠죠. 향후 시크릿 워즈에서 비욘더즈와 몰클맨까지 등장한다면 현재 코믹스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끝판왕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되었던 오딘이나 에고는 이제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인데요. 앞으로 얼마나 강력한 존재가 등장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